나는 실패를 불러들인다. 실패를 견뎌낸다. 실패가 지닌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실패에서 배울 점을 뽑아먹는다. 일이 잘 풀리고 있는 무언가에 열정적이기는 쉽다. 그리고 그런 점이 열정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킨다. 내가 가장 많은 열정을 보였던 일들은 모두 진행 상황이 좋았던 일이었다. 내가 지녔던 열정은 내가 거둔 성공에 따라 움직였다. 열정이 성공을 불러왔다기보다는 성공이 열정을 불러왔던 것이다. 실패라는 통 속에 눈만 남기고 온몸을 담궈야 한다. 실패란 좋은 것이다. 성공이 실패 속에 떡하니 숨어있길 좋아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실패라는 커다란 통에 들어있다. 여기서 어떻게 좋은 것을 골라내느냐가 문제다. 만약 집 앞에 소똥을 보았다고 하면 나는 다음에 또다시 소똥을 발견할 때를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그 소똥을 삽으로 퍼서 정원에 뿌리고 앞으로 비료를 구입할 필요 없게 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주기를 바랄 것이다. 실패는 관리가 가능한 자원과 같다. 이미 세상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실행되어야 보상이 돌아온다. 그 이후로는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만 집중했다. 이 실패에서 내가 얻은 교훈은 타고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화를 그리기로 결정했던 계기도 웃기는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재치 있는 대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실패를 통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걸 배웠다. 나의 컴퓨터 게임 관련 아이디어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고 컴퓨터가 여전히 친숙하지 않았던 80년대에 기술 천재처럼 보였다. 그때 배운 지식은 은행 업무에도 나중에 만화 그리는 일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능한 많은 것을 배워두자는 전력을 세웠던 나는 은행, 금융, 기술, 계약, 경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유용한 기술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쌓았다. 그 덕분에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로 건너뛸 수 있었다.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지녀야 한다.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이미 익숙한 것들도 더욱 새롭고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는 길을 찾아내는 방법을 터득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는 실패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영원한 실패의 늪에 빠져 살아야 한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적용할 때마다 성공한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시도할 때마다 좌절감과 싸워야 한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시스템을 적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개인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시스템과 목표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목표가 아닌 시스템 모델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다. 당신이 장기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매일 꼬박꼬박 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반면에 특정한 어느 시기에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목표다. 목표란 한 번 달성하면 끝나는 무언가인 반면에 시스템은 더 나은 인생을 위해 규칙적으로 행하는 무언가라고 해두자. 시스템에는 마감 시간이나 한계가 없다. 그리고 시스템을 따라가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당장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시스템은 열정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만약 내가 시스템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아마도 몇 번의 실패를 맛본 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날마다 내 능력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20kg 감량은 목표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시스템이다. 4시간 이내 마라톤 완주는 목표지만 매일 운동하기는 시스템이다. 일단 결정한 사람들은 행동을 취하지만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희망하지 않는다. 성공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이기심은 시간을 들여 운동하고 올바른 식사를 하고 탄탄한 경력을 쌓으면서도 가족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타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설계되었다. 문제는 덜 이기적인 삶에 대한 강박 때문에 여유 시간에 집안일을 돕느라 운동을 빼먹는다. 동료에게 생긴 문제를 도우려고 패스트푸드를 사 먹으며 시간을 절약한다. 우리는 매일 덜 이기적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속인다. 이기적이 되라고 해서 반사회적인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상황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건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기심은 힘겹게 노력하는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합당한 목표는 행복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누리는 것이다. 행복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은 그가 가진 범위 내에서만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행복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행복 범위의 최고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최저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행복을 느끼는 데 필요한 신체의 화학 물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 물론 주변 상황과 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기울인다. 하지만 행복을 느끼는 데 환경 개선은 20% 정도의 효과를 지녔을 뿐이고 나머지 80%는 화학물질에 달려있다고 여긴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이 잘못되었다고 한들 바로바로 고칠 수가 없지만 신체의 화학물질은 생활 습관을 통해 쉽게 조절할 수 있다. 행복의 화학물질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행복해지려면 일의 순서와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을 찾아 나서는 길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책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변화시킨다. 한 권의 책을 통해 당신이 세상을 더 유용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받는다면 그 책은 당신 운의 일부가 된다. 어떤 구절이라도 당신 뇌리에 박히게 된다면 아마도 그 구절의 의미가 점점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다. 식단에 집중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갖춰라. 그래야 운동하고 싶은 에너지가 충분히 생겨난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더욱 향상되고 그러면 당신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해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되고 살면서 마주치는 작은 장애물 정도는 가볍게 넘을 수 있다. 자신의 개인적 에너지를 최적화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운이다. 운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승산이 없는 전략에서 승산이 높은 전략으로 옮겨갈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기술만 익히는 것보다 다양한 기술들을 익히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인다. 자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쑥스럽고 창피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충분히 오랜 기간을 매달리면 운이 당신을 찾아올 확률이 높아진다. 행복은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할 때 자신도 행복해진다. 당신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보통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유용한 기술은 가능한 한 많이 습득하라.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업무를 위한 글쓰기, 심리학, 테크놀로지 활용, 화술, 적절한 발성, 그리고 회계의 기본 개념을 익혀라. 단순화하는 습관을 길러라. 낯선 사람들과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법을 익히고 멍청하게 굴지 않는 법을 배워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한다면 당신은 언제고 성공할 준비가 된 셈이다.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패턴을 찾아 나서라. 목표는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며 시스템은 승자들을 위한 것이다. 행운이 따르는 듯 보이는 사람 중에는 운이 자기를 찾아오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닌 사람이 많다.
또한 실패는 당신의 친구라는 점을 늘 기억하라. 실패가 원석이라면 성공은 다이아몬드다. 실패를 불러들여라. 실패에서 배워라. 그리고 실패라는 놈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낼 때까지 그냥 돌려보내지 마라. 그게 바로 시스템이다. 더 시스템이라는 책이었고요. 스콧 애덤스 지음, 김인수 옮김, 베리북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열정은 쓰레기다 라는 책으로 먼저 읽어봤던 책인데 개정돼서 더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나온 책이라 열정은 쓰레기다 라는 책으로 더 알려져 있기도 해요. 스콧 애덤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딜버트라는 연재 만화의 작가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적절한 유머를 섞어서 또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에 졸음이 밀려오는 경우 많으시죠? 근데 이건 식사 시간보다 먹는 음식이 졸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너무 배불리 먹으면 더 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식사량보다는 뭐 빵이나 백미 같은 단순당이 문제인데 이런 단순당을 피하고 과일이나 야채, 샐러드 같은 걸 먹고 난 후와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 나에게 에너지를 충족시켜주고 또 어떤 음식이 유달리 졸음을 유발하는지 나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통계를 많이 내잖아요. 나에 대한 통계도 내보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좀 자야 한다 할 때는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식습관과 운동은 의지력 자체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해요. 음식을 억지로 참고 하기 싫은 운동을 할 때는 내 의지가 많이 필요하면 지속하기가 힘들잖아요. 식사는 이런 걸로 하고 간식은 이거, 운동은 무슨 요일에 몇 시에 무조건 그냥 이렇게 딱 정해두는 거죠. 저도 보면 과자 같은 군것질을 많이 할 때는 꼭 그 과자가 먹고 싶어서기보다 다른 먹을 거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침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정신없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과자 대신 배고플 때 먹을 과일 같은 걸 준비를 해놓고 좀 더 손쉽게 먹게 되면 정신없이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저는 식사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식으로 바로 먹기 쉽게 직접 만들어둬요. 국을 끓일 때는 좀 많이 끓여서 소분해서 얼려두고 딱 먹기 편하게 해두고 아침에는 항상 과일이나 야채를 넣어서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데 그것도 소분을 해서 냉동해 두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하나 꺼내고 두유 같은 거 이렇게 딱 부어서 갈아서 바로 먹으면 되는 거죠. 샐러드 같은 것도 소분을 해서 쉽게 꺼내 먹게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데 그러면 라면이나 패스트푸드나 뭐 배달 음식 같은 걸 확실히 덜 먹게 되더라고요. 핵심은 좀 먹기 쉽게 만들어 두면 좋다는 거죠. 몇 달 전에 제가 맥두걸 박사님의 책을 보게 됐는데 보면서 베지테리언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완벽하게는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일상생활에서 야채나 과일을 좀 많이 먹고 있기는 해요. 이 책도 음식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라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음에 꼭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통신사들이 복잡한 요금제를 내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소비자들이 가격과 성능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해요. 일종의 심리학적인 부분인 거죠. 부족한 정보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하는 거죠. 통신사를 옮기면 가격과 뭐 그 통신 대역 포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나 성능 등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게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패 속에서 배울 점을 뽑아먹는다. 실패는 좋은 것이다.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떤 실패 속에서도 내가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일상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실패를 했을 때 그래도 기분이 좀 괜찮을 때는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실패를 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계속 생각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느꼈어요.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목표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도 항상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달성하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거 치잖아요. 저도 벼락치기를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벼락치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험들은 딱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목표 지향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꾸준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시스템인 거죠. 벼락치기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꾸준히 자기만의 시스템 속에서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도 예전에는 쇼핑을 좋아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부터는 쇼핑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조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면 에너지를 얻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문구 쇼핑이나 서점에 가는 게 그래요. 내가 딱 좋아하는 볼펜이나 노트를 사고 서점이나 도서관 구석에서 하루 종일 책 보고 하는 건 너무 좋아해서 하고 나면 내가 약간 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별로 힘들지 않아도 조금만 하면 내 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행동들을 하고 나면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행동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시간에는 좀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오후 시간에는 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에너지를 기준으로 각자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도 어떤 행동이 나에게 에너지를 채워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